자, 안녕하십니까. 영종도 공인중개사 이승환입니다. 자, 서울 독산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경매 사건이 나와서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자, 무려 22가구 구성된 건축물이어서 임대 수익이 어마어마한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는데요. 자, 2019년식 5년차 건축물이어서 건물 상태도 꽤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자, 감정가가 무려 24억 6천만원대로 평가가 되었는데요. 자, 이번 다가구 주택 영상 참고하셔서 얼마 정도의 낙찰을 받으면 좋을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손부동산은 입찰 대행부터 권리 분석 그리고 명도 부분까지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도 제작을 해서 카페에 업로드 할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매 사건의 번호는 2024 타경 119238번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요. 매각일은 내년 2025년 2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올리는 날짜가 12월 27일인데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85-3번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사진에 보면은 보네르빌이라는 건물이거든요. 자, 물건 종별은 다가구이고요. 이 다가구인데 총 가구 수가 22가구가 되겠습니다. 자, 건물 연면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층 건물이거든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건축을 했고 연면적이 188.22평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후반부에 설명 이어가고요. 자, 감정가는 24억 6,700만원대로 평가가 되었고, 자, 서울특별시는 20% 저감되기 때문에 19억 7,300만원대로 떨어진 현황입니다. 자, 이번 회차에서 또 유찰이 된다고 하면은 다음 매각일은 4월 1일이 되겠고요. 20% 또 저감되기 때문에 15억 7,900만원대부터 입찰이 시작입니다. 자, 이번 영상을 보시고 이번 회차에 들어갈지 아니면 다음 회차에 들어갈지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번 회차에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보증금 10% 1억 9,700만원이 필요합니다. 자, 매각 물건 현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토지는 독산동 185-3번지가 되겠고,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밀 억제 권역이고요. 여기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의 감정가는 무려 15억의 평가가 되었고요. 자, 건물을 보자면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설계된 건축물이 되겠고, 자, 원룸이 총 21가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투룸이 1가구로 되어 있어서 총 가구 수는 22가구가 되겠습니다. 건축 도면을 층별로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층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도면이 지하 1층이에요. 지하 1층의 도면인데, 자, 도면상은 이렇게 5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문이 5개로 되어 있는데, 자, 건물 내부를 들어가서 본다면 현황상 4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문이 없어지고 이쪽 벽면에 문이 하나 있고요. 바로 옆쪽에 또 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을 창고 용도로 아니면 좀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이쪽 면을 큰 원룸으로 구성을 해서 임차 세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4개 호실로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그 대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건축물 대장을 왜 보여드리냐면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근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생이었다가 지금 주거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한 것 같거든요. 자, 여기 2021년 6월 달에 보면은 건축가에서 용도 변경 신고 처리 통보에 의해서 대장 정리를 했는데, 자, 지하 1층이 원래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이었다가 단독주택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근생으로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주거 용도로 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도면과 일단은 현황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1층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건축물 대장인데요. 옆에 뭐 위반 건축물 노란 딱지는 안 붙어 있고요. 자, 세대수는 20호를 이제 허가받고 건축을 했던 것 같고, 자, 지하 1층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고, 지상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상은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층 도면을 보자면, 자, 사무소로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소로 4개 호실로 이제 설계를 했는데 지금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외부로 들어오게 되면 요게 화장실이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문이 이렇게 외부 복도로 노출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이 문이 없습니다. 자, 요렇게 막아놔서 요 이제 원룸 형식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쪽에다가 이제 문을 마련을 했겠죠. 자, 지상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부상 근생 용도로 되어 있지만 현황상 주거 용도로 지금 사용 중이어서 추후에는 이 부분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등재가 되게 되면 원상 회복하라고 지자체에서 얘기를 할 테고, 그런 원상 회복 비용과 이행 강제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고 입찰을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자, 웬만한 건물들이 근생 용도로 건축을 했는데 현황상 주거 용도에 만약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됐다. 거의 대출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건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생에 주거 용도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위반으로 등재가 안 됐기 때문에 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가구로 지금 종류가 되어 있지만 요거는 따져보면은 상가주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현황상은 주거용도로 쓰고는 있지만 공부상으로는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의 취득세가 별도로 나올 거예요. 자,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가 따로, 주택 따로 해서 취득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도 좀 계산하셔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2층의 도면의 모습인데요. 자, 원룸이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3층 같은 경우에도 원룸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투룸 하나에 원룸 1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현장 사진 중에 체크할 부분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가 2층이거든요. 2층인데 여기가 이제 3층 계단입니다. 3층,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자, 여기에 보시면 물방울이 좀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 물방울 맺힌 그 바닥에 이렇게 이제 계속 누수가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에도 물이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3층에 누수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일러 배관 같은 곳에서 누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입찰을 들어가셔야 해요. 자, 누수가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공사 비용이 좀 덜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3층에 갔는데 누수가 많이 진행됐다고 하면은 공사 비용이 그만큼 또 나오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임차인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경매정보지 첫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빨간색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지금 한 분이 계세요. 최땡땡 주거 임차인 302호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자, 2019년 12월 달에 들어오셔가지고 1억 3천만 원에 전세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온 임차인이어서 이렇게 대항력이 있음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들은 2020년 3월달 이후부터 들어온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신경 쓸 게 없지만, 자, 낙찰자는 이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자, 대항력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인수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번 임차인은 뭐죠? 자, 확정일자도 제대로 했고 전입도 제대로 했고요. 배당 신청도 제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 배당을 받고 나가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자, 이번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다 받아가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가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대출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쫙 내려보시면은 자, 여기 총 가구 수가 22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총 19명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19명 정도의 임대 세팅을 한 것을 보면은 자,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구나 라고 또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입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해당 물건지는 이쪽에 구성되어 있고요. 자, 위쪽에 보면은 뭐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도 보이고 금천체육공원, 그리고 여기 3개 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역과 그리고 독산역, 그리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역과 떨어져 있어서 도보권으로는 좀 이용하기 힘들고 대중교통으로 한 버스는 한 약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시흥 인터체인지가 보이고, 자, 시흥 인터체인지 그 큰 도로변에 이렇게 점점점점 보이시나요? 이 점점점이 신안산선이라고 해서 철도가 2027년도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신안산선역이 생긴다면은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가 더 원활해질 것 같고요. 자, 여의도까지 철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철도의 노선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자, 독산역이 여기 있거든요. 자, 독산역이 여기 있고, 독산역을 거쳐서 구로 디지털 단지, 대림, 그리고 신풍, 도림, 영등포를 거쳐서 여의도까지 가는 철도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거래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해당 건물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뭐 8억, 5억, 뭐 7억 이런 물건들이 많은데, 자,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980년도에 지어진 건축물이 대다수예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건축물과 비슷한 컨디션을 가진 건물이 여기 보이시나요? 32억 6천만원. 자, 2021년 11월 달에 거래가 된 이력이 있는데, 자, 디벨로퍼를 통해서 새롭게 건축을 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요 건물의 로드뷰를 보자면, 자, 요 건물이거든요. 자, 요 건물. 자, 이 건물이 디벨로퍼로 재탄생이 되기 전에 어떤 건물이었냐면, 이 옆에 건물 보이시죠? 이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이런 단독주택을 구매를 해서 허물고 요렇게 재탄생 시킨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런 건물들을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건물을 허물고 요렇게 재탄생을 시켜서 매도한 케이스가 되겠는데 무려 32억 6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우리 해당 물건도 낡은 건물이었어요. 우리 해당 물건도 원래는 어린이집으로 이용했던 근생 건물이었는데 디벨로퍼를 통해서 상가주택으로 재탄생된 건축물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된 금액이 24억이잖아요. 자, 24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주변의 월세를 한번 볼게요. 자, 주변에 월세를 보자면, 자, 월세 40만원에 관리비 7만원, 그러면 47만원인 거거든요. 자, 사진을 볼게요. 자, 대부분 다 이 정도 급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주방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방인 것 같은데, 자, 깔끔하죠? 자, 보통 원룸의 컨디션이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도 좀 작아 보입니다. 자, 요런 컨디션이 지금 관리비 포함해서 47만원에 임차 세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하나를 더 보자면, 자, 요거는 55만원에 관리비 8만원, 그러면은 63만원에 지금 현재 호가로 올라와 있는데,
자, 사진을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건물이 이 정도 급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이 정도의 평수가 한 6평에서 7평 정도 되거든요. 자, 우리 건축물의 전용 면적을 나눠 봤을 때에는 한 6평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컨디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조사한 토대로 한번 임대 수익표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원룸은 21가구가 구성되어 있고요. 자, 월세는 아까 47만원짜리도 있었고 뭐 63만원짜리도 있었는데, 자, 평균적으로 50만원의 세팅이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90만원 정도로 세팅이 가능하고요. 자, 합계를 보시면 보증금은 1억 1,500만원 정도 나오고 월 임대 수익은 1,14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매매가 역시 지금 현재 최저가 19억 7,300만원으로 세팅을 했고요. 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반이 없고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은 있지만 배당을 받아가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대출 진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대출은 신탁대출을 이용하면은 80%가 가능하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세팅을 해봤고요. 자, 월 임대료가 1,140만원, 연간 임대료는 1억 3,680만원이 나오는데 신탁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이자는 5% 적용을 했고요. 자, 연간 대출 이자가 7,500만원을 빼면은 연간 임대 수익은 6,180만원 정도. 자, 월 환산하면은 515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공과금은 뺀 겁니다. 자, 대출 레버리지 예상 수익률은 17.26%가 나옵니다. 자, 최저가 19억 7,300만원에 들어간다면 취등록세 제외한 실투자 금액이 3억 5,800만원, 그리고 보증금 1억 1,500만원은 세팅을 한 후니까 자, 이렇게 도해서 계산을 해본다면은 실투자 금액은 4억 7,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 요 금액은 취등록세 제외예요. 취등록세 제외된 금액이 4억 7,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셈인데, 자, 이 정도 실투자금이면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입찰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금성부동산은 입찰 대행부터 권리 분석 그리고 명도 부분까지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